전 파병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은 더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명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그 파병 대신에 용병이 적절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 파병과 용병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 파병이 되려면 파병군은 자신의 군복을 입고 독자적으로 지휘 체계를 갖춘 경우를 파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월남전에 잘 아시는 맹호, 백마, 청룡 이런 부대들이 이제 파병됐었지 않습니까? 57만여의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월남 파병은 문자 그대로 파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이 용병이거든요. 이 북한군은 뭔가 부끄럽기 때문에 러시아 군복을 갈아입었죠. 북한군 옷을 입지 않고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독자적인 파병이라 볼 수가 없고 외화벌이용 전쟁 노동자를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신의 한 수인데 여러분 그 월남 파병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월남에 파병됐냐? 64년에 월남에 파병됐고요. 73년에 철수했습니다. 조금 전에 홍동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월남이 75년도 패망했다고 그랬죠. 73년도에 미군이 철수했고 대한민국 군인도 73년에 철수했고 미군 철수 후에 2년 만에 월남이 월맹에게 먹혀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64년에 우리가 왜 파병을 하게 됐느냐?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들여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월남 전쟁이 발생하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의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빼내서 월남전에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2개 사단을 빼서 월남전에 투입하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거니까 대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인들로 하여금 월남전을 대신 치르게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신 것이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안보 면에서 밀렸고 경제적 면에서도 우리가 밀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했을 때 그때는 북한이 남한의 3배 잘 살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같아진 해가 1972년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북한과 남한이 대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밀리던 한국으로서는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안보에 매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군을 월남에 우리가 보내겠다. 그럼으로써 미군의 이 베트남 전쟁의 차출을 막은 것이다. 신의 한 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신의 한 수가 된 것이고 다음이요. 이 파병안은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제야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인데 파병하고 2년 후에 박 대통령이 월남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트남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맹호 부대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박 대통령한테 폭우도 왔고 그다음에 대공포 사격도 있기 때문에 헬기로 가는 것을 만류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와 같은 만류를 뿌리치고 헬기를 타고 이 맹호 부대를 방문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김정은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갈 수 있을까요? 가서
북한군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자기 목숨도 걱정이 되겠지만 총알바지 군인에 대한 애정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돈만 받았죠. 이 월남 파병 때문에 한미동맹은요, 피 흘린 혈맹으로까지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마웠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시켜주는데 과거에 M1 소총이 M16으로 교체가 됐다 그래요. 제가 방위라 이 M1과 M16을 잘 모르는데 대략 압니다. 대략. 예.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군수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이죠. 아마 지금의 K방산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한 이게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했지만 이 파병 때문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병들이 보내온 수많은 달러, 그 수당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수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기업이 벌어온 공사 대금,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이 되어서 척박한 한국 경제의 부활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여러분, 예컨대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80% 내지 90%를 김정은이가 갈취를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용병 같은 경우에도 월 2,000불을 받는다고 하지만 80% 내지 90%를 김정은이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중한 외화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각종 인프라를 만드는 종잣돈이 된 것이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는 한일 회담에 의해서 일본의 대일 청구권의 돈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이요. 물론 월남전 파병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5,000명의 젊은 장병들이 사망을 할 정도로 전쟁의 상흔도 컸지만, 그러나 그들의 희생 덕에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만들 수 있던 것이다. 물론 5,000명이 매우 큰 숫자인데 64년부터 73년까지 9년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5,000명은 우리가 부상당한 사람 말고 사상자 5,000명이 됐는데 이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경부고속도로는 429억이 들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언제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했느냐? 68년 2월에 해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그런데 월남 특수로 인해서 9년간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특수가 10억 달러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것이냐? 65년도 한일 협정을 맺었을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무상으로 3억 불을 받았습니다. 3억 불을 10년간 나눠주기로 한 것이에요. 또 하나 3억 불의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3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월남 특수로 인해서 9년간 들어온 돈이 10억 불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큰 돈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과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65년도 한일 협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시기 1년 전에 월남 파병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발생했어요. 그랬는데 65년도에 일본과 대일 청구권 협상을 완성시켰죠. 그 2년 전에 월남 파병을 64년에 월남 파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혁명으로 집권하고 얼마 안 있어서 월남 파병까지 결단을 내리고 한일 협정까지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의 한 수가
안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한일 청구권 3억 불의 근거도 되지만 동시에 월남 파병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등등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 북한은요 한 2,000불씩 받는다 그래. 1인당 2,000불씩. 그러면 1만 명 정도를 북한이 용병으로 보냈을 경우는 연간 한 2억 달러의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베트남 특수와 같은 경제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그 받을 돈의 80에서 90%가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쓸 것이고 호화 사치에도 사용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돈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또 고도화시키는데 그 돈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러시아 파병을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각종의 군사 기술을 이제 전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잠수함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ICBM의 재진입 기술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또 정찰 위성도 완성하려고 하는, 즉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일에 그 돈을 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은 신의 한 수였지만 김정은은 외통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 같은 감옥과 같은 나라에 살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배치가 될 것인데 외부 세계를 처음으로 목격한 젊은 북한 군인들에게는 외부 세계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선은요 북한 군인들의 집단 탈출 루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능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의 방향을 거꾸로 짚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이요. 없어요? 그럼 끝내죠 뭐.